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까지 15단원, 15.1번 부분에서 일드 커브의 개념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이제 비록 이 부분은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는 아니죠. 이제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는 아닌데 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채권에서 연결되는 개념을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 또 이제 채권 부분 공부하고, 주식 부분 공부하고, 이제 뒤에 이어서 파생상품 부분 공부를 하고, 이게 또 다 중요한 부분들이라서, 또 그냥 공부를 할 때에 그냥 잘 들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중간고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PLMS 공지사항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첫 번째로 example 15.1번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채권이 있다라고 해요. 이제 앞에 테이블 15.1이 있었고, 이제 거기에 어떤 채권이 있었냐면, 만기가 3년짜리인 채권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 어떤 논의를 할 때에 편의를 위해서 그냥 쿠폰은 1년에 한 번씩만 지급하는 채권이라고 합시다. 이제 그래서 그 10% 쿠폰이니까 액면가는 보통은 1000달러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이제 그러니까 한 번마다 지급되는 쿠폰은 이제 100달러씩이 쿠폰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1차년도 끝에 100달러, 2차년도 끝에 100달러, 이제 3차년도 끝에 100달러 이렇게 세 번 쿠폰이 지급이 되고 맨 마지막에 액면가인 1000달러까지 그렇게 같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채권의 가격을 계산을 할 때에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이제 그 기간에 맞는 이자율을 써서 할인, 디스카운트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앞에 테이블 15.1번에서 보면 이제 1년짜리 만기가 1년짜리인 그 경우에는 이자율로 이렇게 5%를 쓰고 2년인 경우에는 6%를 쓰고 3년인 경우에는 7%를 써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요 15.1번 테이블에 의해서 요 100달러라는 거를 한 칸을 할인해 올 때는 이렇게 5%라는 할인율을 적용하고 두 번째 요 100달러를 할인해 올 때는 두 칸을 할인해 오는 거기 때문에 1.06의 2승 그리고 요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쿠폰과 액면가를 합친 1100을 할인해 올 때는 1.07의 3승으로 이렇게 할인을 해줘야 채권의 가격이 계산될 것입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채권의 가격을 계산을 해보면 1082.17이라는 가격이 나와서 지금 액면가보다 높은 프리미엄으로 발행이 된 채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앞에 14단원에서 배운 거에 의하면 이제 우리가 앞에 14단원에서는 이제 요 분모에 사용되는 이자율 R이 다 같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R1승, R2승, 이제 뭐 R1 플러스 R의 3승 뭐 이런 식으로 할인을 할 텐데 이제 그렇게 앞에서 우리가 14단원에서 배웠던 YTM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그래서 요 채권 가격을 알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넣어서 이제 요 밑에 있는 분모를 R을 모른다라고 계산해보면 YTM을 계산해보면 6.88이라는 거로 할인을 하면 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6.88인데 지금 쿠폰을 그거보다 더 많은 10%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할증 발행이 된 거구나 라는 것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요 부분에서 일드 커브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온더런 일드 커브라는 게 있는데요. 이 온더런 일드 커브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막 발행이 된 채권들 거기에서 나온 그 채권들을 바탕으로 계산이 된 일드 커브를 이제 요 온더런 일드 커브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막 지금 발행이 된 채권 혹은 이제 액면가로 발행이 된 채권들의 그 일들을 커브로 표현을 한 것이 온더런 일드 커브고요.
이제 퓨어 일드 커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잠깐 살펴봤던 이제 쿠폰 채권을 쿠폰 본드를 제로 쿠폰 본드로 다 쪼갤 수 있다라고 했죠. 이제 그래서 스트립들을 그렇게 쪼개거나 아니면 아예 제로 쿠폰인 경우, 이제 아니면은 그냥 트레저리인 경우, 이제 그런 채권들의 일드를 커브로 표시를 해놓은 것이 요 퓨어 일드 커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퓨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렇게 제로 쿠폰, 쿠폰이 없는 채권들을 가지고 일드를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퓨어 일드 커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 퓨어 일드 커브는 온더런 일드 커브랑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간략하게 이렇게 일드 커브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 15단원을 공부를 할 때에는 이제 채권하고 사실은 이자율이 같은 말로 공부를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채권의 가격 뭐를 계산을 할 때에는 이제 요 밑에 들어가는 게 시장이자율이잖아요. 1 플러스 R을 가지고 이제 캐시플로우를 할인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는 이자율 R이 커질수록 채권의 가격은 떨어진다. 뭐 그렇게 역의 관계에 있다. 시장 이자율과 채권의 가격은 역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이 15.1번 부분에서 스트립 채권을 만약에 이렇게 3년짜리 쿠폰 채권이에요. 이제 그러면 뭐 아까처럼 10% 쿠폰이라고 그러면 100달러씩 주고 이제 마지막에 1,100을 주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요거 어떤 세 개의 세 개로 쪼갤 수 있다? 요 1년짜리 100 요렇게 주는 채권 요걸로 하나 쪼개고 그다음에 2년 2년째 끝날 때 100달러, 액면가로 100달러 갚는 채권. 요거 두 번째로 이렇게 쪼갤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3년째 1100을 갚는, 요 채권으로, 제로 쿠폰 채권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갤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아까 뭐 5%, 그리고 여기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6%, 여기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7%였습니다. 그래서 요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자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과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는 그 역의 관계에 있긴 하지만 채권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자율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나중에 파생상품, 이자율 파생상품을 공부를 할 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요 15.2단원에서는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확실성이라는 상황을 가정을 한 상황에서의 일드 커브입니다. 뭐냐면 짜리 무이표 채권이든 만기 2년짜리 무이표 채권이든 만기 3년짜리 제로 쿠폰 본드든 이제 그거에 적용되는 수익률 시장 이자율 R은 다 같다라고 가정을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만기가 짧은 채권이든 만기가 긴 채권이든 이게 어떤 제로 쿠폰 채권이든 이거에 적용되는 수익률이나 이 만기가 긴 채권에 적용되는 수익률이나 같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15.1에서 이미 일드 커브 공부할 때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일드 커브가 우상향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그 15.3에서 그렇게 조금 우리 이 가정을 릴렉스 해가지고 공부를 할 거고 우선은 모든 만기의 채권, 무이표 채권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모두 다 같다라고 우리가 15.2번 부분에서는 가정을 하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총 2년을 투자를 하는 전략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간단하게 이런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년짜리
그 투자 전략을 짜는 거면 첫 번째로 그냥 만기가 2년짜리인 채권을 처음에 사서 그냥 만기 끝날 때까지 들고 있는 방법, 이제 그런 방법이 있겠죠. 또 이제 요게 첫 번째 방법이고, 이제 요 두 번째 투자 방법은 또 어떤 게 있냐면 1년짜리 제로 쿠폰 본드로 1년을 갖고 있어. 그리고 또 나서 또 다른 1년짜리 제로 쿠폰으로 1년을 더 갖고 있는 방법. 이제 그래서 총 2년을 투자를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투자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는 이 지금 15.2 상황에서 뭐를 가정했다? 만기가 짧은 채권이든 만기가 긴 채권이든 어떤 채권에서 가지고 있던 나는 수익률은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전략 중에 첫 번째 투자 전략인 그냥 그 만기가 2년짜리인 채권을 그냥 2년 동안 가만히 들고 있는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자, 액면가가 $1,000인 채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시장 이자율이 6%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채권이 제로 쿠폰 본드니까 이렇게 최초에 890으로 발행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가만히 그냥 만기까지 2년째 가지고 있으면 $1,000로 이렇게 가격이 수렴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890 주고 사가지고 $1,000가 됐기 때문에 이 채권을 통해서는 지금 12.36%의 수익이 난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투자 전략에서는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5%인 채권을 1년 동안 가지고 있고, 또 그 1년째 회수한 금액을 가지고 또다시 1년을 추가적으로 더 투자를 한다. 그래서 요거를 두 가지 투자 전략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여기 첫 번째 투자 전략, 첫 번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 첫 번째 투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요 가격에 사가지고 이렇게 1,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년짜리 채권이니까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겁니다. 2년 그 만기인 채권을. 그리고 두 번째 투자 전략은 이렇게 1년 동안 쭉 투자하고 또 다시 1년을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확실성, certainty인 상황이기 때문에 요 두 번째 투자 방법에서는 요 890을 주고 사가지고 이 890 곱하기 1.05 해가지고 934.50이라는 가격으로 1차년도 끝에 수렴을 합니다. 그리고 이 1차년도 끝에 934.50이 요렇게 1 플러스 R2 이렇게 해가지고 2차년도 끝에 이렇게 가격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정했다? 만기가 짧든 길든 어떤 채권이든 모두 다 수익률이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것이 결국은 $1,000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수식을 풀어가지고 R2는에 대해서 풀면 7.01%라는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여기 그래프에서 살펴본 것처럼 R2라는 것을 새로 공부를 했는데요. 이게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피겨 15.3번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자율에는 이렇게 숏 레이트라고 하는 이자율이 있고 스팟 레이트라고 하는 이자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자율은 요 스팟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노테이션으로는 요 Y라고 표시를 하는데, 만기가 1년짜리인 무이표채 할인할 때 쓰는 할인율은 Y1은 5%, 그 다음에 만기가 2년인 무이표채 할인할 때 쓰는 할인율은 Y2는 6%. 그래서 두 칸을 할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기가 3년인 채권, 무이표채 할인할 때 쓰는 적용되는 할인율은 7%. 요거는 당연히 세 칸을 할인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요러한 그러니까 발을 지금 0시점에 지금에 대고 지금으로부터 1년 후, 지금으로부터 2년 후, 지금으로부터 3년 후, 지금으로부터 4년 후 이렇게 적용되는 이자율이 요 밑에 나와 있는 이자율 요런 거를 스팟 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금 우리가 R2는 7.01%라고 하는 거를 계산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미래 어느 시점부터 또 미래 시점 어딘가에 적용되는 이자율. 요런 이자율을 뭐라고 한다? short rat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지금 여기 short rate는 R이라는 노테이션을 썼죠. 그래서 R1은 5%, 그리고 우리가 R2는 7.01%까지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말부터 3까지 계산된 그 적용되는 뭐 R을 계산해, short rate를 계산해 보면 뭐 요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R4는 요게 나올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 딱 요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short rat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자율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스판 레이트인데 그거는 지금으로부터 언제를 말을 하는 거고 short rate는 미래부터 더 어느 미래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short rate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판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제로 쿠폰을 할인할 때 쓰는 이자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만기가 몇 년인 제로 쿠폰 본드 할인할 때 쓰는 이자율, 즉 그거가 스판 레이트입니다. 그리고 숏 레이트는 어떤 주어진 시간, 그러니까 미래 어느 시점부터 또 더 미래 어느 시점까지, 그래서 어떤 인터벌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숏 레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숏 레이트라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를 했는지를 이제 바로 이어지는 그 강의 노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또 공부를 하기 전에 홀딩 피리어드 리턴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홀딩 피리어드 리턴이라고 한 것 자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내가 얼마 투자했지, 그래서 내가 이걸로 총 얼마 벌었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처음에 투자한 돈으로 나누고 요것을 퍼센트로 표현을 한 것이 홀딩 피리어드 리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5.2단원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의문이 드는 거죠. 우리가 이 15.2단원에서는 certainty, 그러니까 확실성이라는 상황을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채권은 동일한 수익률을 준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조금 더 높은 어떤 수익률이 발생하는 채권에 모이게 될 거고, 그렇게 공급보다 수요가 많게 되면 당연히 그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오르면 그 채권의 수익률은 떨어진다. 우리가 채권 가격 계산하는 공식을 통해 알 수 있던 것처럼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면 그 채권 수익률은 떨어진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가정을 했던 모든 채권의 수익률은 동일하다라는 거가 이제 어긋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천티 상황을 가정을 하는 거는 옳지는 않겠구나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숏 레이트라고 하는 거를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숏 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미래부터 어느 또 더 미래에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추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계산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예측이 안 되는 이자율이라는 거죠. 그때 가봐야 알 수밖에 없는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숏 레이트는 숏 레이트인데 미래에 얼마가 될 거다라고 그냥 지금 예측을 해놓은, 추정을 해놓은 거를 뭐라고 조금 더 멋있게 이야기를 하냐면 forward interest rate, 요거를 줄여가지고 forward rat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 공식이 나와 있긴 한데 지금 이거 보시면 딱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분모에 들어가 있는 게 만기가 N년짜리인 제로 쿠폰 본드에 투자했을 때고 요 분모에 나와 있는 거는 만기가 N 빼기 1인 제로 쿠폰 본드에 투자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에 해당하는 이제 N-1년부터 N년까지 적용되는 요 RN이라는 숏 레이트가 계산이 되겠죠. 그런데 요거는 어쨌든 예상, forecast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숏 레이트인데 future 숏 레이트다. 그러면 요렇게 future 숏 레이트라고 부르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는 금융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이거를 숏 레이트인데 이거를 그냥 예상을 한 거구나라고 하자라고 의미해서 이렇게 forward rate라고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숏 레이트 예상치 아니면 뭐 추정치 계산해 놓은 거를 이제 forward rate라고 하는구나. 이제 그래서 요거를 다시 바꿔서 써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N-1년까지 제로 쿠폰 펀드로 투자를 하고 이제 마지막 1년을 또 투자를 한 거는 이제 요 1 플러스 YN의 N승으로 간 거랑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제 15.4번을 통해서 한번 포워드 레이트가 어떻게 계산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 4년짜리 제로 쿠폰 본드에 적용되는 수익률이 8%다. 그리고 만기가 3년짜리에 적용되는 제로 쿠폰 본드의 수익이 시장 이자율이 7%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가지고 3년부터 4년에 적용하는 R4 요거를 우리가 그냥 forward라고 바꿔서 표현을 하면 이제 F4라는 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렇게 3년짜리를 알아. 그러면 우리는 요렇게 투자를 했을 때에서 1년을 더 가는 것이 요 4년짜리를 투자를 하는 것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F4를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F3에서 한 칸 더 가는 요 F4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Y4의 4승을 Y3의 3승으로 나누게 되면 1.1106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요거 1을 빼면 이렇게 11.06이라는 거. 결국 여기 F4에 적용되는 그 숏 레이트는 지금 포워드는 예상치가 11.06%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숏 레이트가 뭔지, 그리고 숏 레이트는 예상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forward rate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앞에 15.1번을 보면 이제 1년 만기가 1년짜리인 채권 15.1번을 같이 보시면 이제 만기가 1년짜리인 채권은 가격이 지금 952.38로 발행이 되는 거죠. 이제 제로 쿠폰은 이제 그게 1년 후 가지고 있으면 1,000달러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채권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그냥 홀딩 피리어드 리턴 구해 보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0.05 나는 요만큼 투자해서 요만큼 벌은 거니까 5% 수익 난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만기인 채권을 투자를 했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2년 만기인 채권의 경우에는 우리 15.1 테이블 보면 890.00이라고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행이 될 겁니다. 그러다가 또 이게 만기가 2년이다 보니까 2년 딱 끝날 때에는 그 1,000이 되겠죠. 1,000이 될 텐데 그거를 한 칸만큼 할인을 할 때 1년 남았으니까 이제 요거를 1.0701로 할인을 하게 돼서 934.49라는 가격으로 채권 가격이 계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때에 890.00이었다가 요 1 끝나는 시점의 가격은 934.49가 되겠구나. 요 가격이 1년 끝날 때 만기가 2년짜리인 채권에 투자를 해서 0시점에 사가지고 1년까지만 갖고 있으면 이제 890이었 사가지고 934.49가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 과정에서 얻은 수익을 계산해보면 934.49 빼기 890 나누기 890 요거를 또 계산을 해보면 똑같이
0.05. 그러니까 1년 만기 채권에 투자를 하든 2년짜리 채권을 1년만 가지고 있든 동일한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렇다고 그냥 15.2에서 certainty 그러니까 같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또 이야기를 조금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이자율이 중간에 바뀐다면이라는 상황을 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5.3번 부분에서는 uncertainty라고 하는 상황으로 상황을 좀 더 현실에 맞게 발전시켜 보는 것입니다. 자, 1년 동안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1년 투자를 하는 전략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만기가 1년짜리인 채권을 사가지고 그냥 1년 동안 가만히 가지고 있는다. 이렇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 여기 두 번째 투자 전략은 만기가 2년짜리인 채권을 가서 사가지고 1년만 갖고 있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투자 전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1번 투자 전략의 경우에는 그냥 만기가 딱 1년 하고 끝나는 거니까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요 만기가 2년짜리인 채권의 경우에는 이거를 내가 갖고 있다가, 이거 나중에 가가지고, 이자율이 이게 6%가 아니라, 뭐 7%가 된다던가, 뭐 5%가 된다던가 하면 내 수익률이 바뀌게 되는 거죠. 채권 가격이 변동되면서. 그렇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만약에 이자율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렇게 내가 어떤 투자를 하려고 목표로 삼은 기간 1년. 그런데 나는 그거보다 더 긴 만기의 채권에 투자를 했어.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이자율이 바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수익률이 바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만기가 짧은 채권보다 만기가 동일한 기간을 투자를 하더라도 만기가 긴 채권에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더 나야 사람들이 만기가 긴 채권에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만기가 짧은 채권보다 만기가 긴 채권에 적용되는 수익률이 더 높은 게 이렇게 중간에 이자율이 중간에 바뀔 위험에 그 만기가 긴 채권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기가 짧은 채권보다 만기가 긴 채권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수익이 만기가 긴 거에 투자를 했을 때 더 높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에 투자를 하는 사람, 채권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만기가 짧아. 만약에 돈을 그냥 금방 갚겠대라고 하면 좀 안심이 되죠. 그런데 만기가 뭐 3년, 5년, 10년 이렇게 길어지면 이게 중간에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더 많은 이자율을, 만기가 길어질수록 더 많은 이자율을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짧은 채권보다는 만기가 긴 채권에서 더 많은 수익률이 나게 되는 것이고요. 때문에 단기 채권에 비해서 장기 채권은 이와 같은 리퀴디티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요 1번 투자 전략과 2번 투자 전략을 살펴봤죠. 1번 투자 전략은 만기가 1년짜리인 채권을 그냥 1년 갖고 있는 거고, 두 번째 투자 전략은 만기가 2년짜리인 채권을 사가지고 1년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두 번째 투자 전략을 선택을 하도록 채권자를 유인을 하려면 이 두 번째 투자 전략을 했을 때 더 많은 수익을 줘야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투자 방법 대비 이 두 번째 투자했을 때 더 수익이 나는 부분을 이렇게 리퀴디티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게 나중에 가가지고 이자가 바뀔 위험, uncertainty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을 투자자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리퀴디티 프리미엄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금 이렇게 15.2 그리고 15.3 부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5.2번 부분에서는 조금 가정을 세게 잡아서 이게 만기가 짧든 길든
어떤 채권이든 동일한 수익률이 난다라고 하는 가정에서 시작을 했었고, 이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만기가 긴 채권에는 리퀴디티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공부